안녕하십니까, 정지훈입니다. 2020년 3월 5일 장전 체크포인트 비트입니다. 매일 이렇게 장전 체크포인트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뜹니다.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을 다 보고 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힘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구독 시청과 알림 설정,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3월 5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. 전날 미국 시장 급등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대선 후보 바이든의 약진과 중앙은행의 공조에 환호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우지수는 4.53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4.22%, 나스닥은 3.85%,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번드 지수는 4.94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양호하게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어요.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슈퍼 화요일이었었죠.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중도 성향의 바이든의 약진으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샌더스가 좀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정책을 좀 내세웠었죠. 그와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조금 중도 성격의 공약들을 좀 걸었습니다. 전일 14개 주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예상외 대승을 거뒀습니다. 대의원수에서 선두로 부상을 했고요. 마이크 블룸버그는 경선을 포기를 하고 바이든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안도감을 내주는 안도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 전일 50bp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. 여기에 이어서 캐나다도 같은 폭의 인하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유럽은행 22쪽하고 영란은행이죠. 그 다음에 일본은행도 뒤이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미국 의회는 이번 사태로 8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지원에 합의를 했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한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있어서는 안도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월 민간 고용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뭐 지표도 괜찮게 나왔습니다. 고용 부분들 고용 증가가 18만 3천 명을 좀 기록을 했고요.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2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지난달 55.5에서 57.3으로 발표를 했고요. 전문가 예상치도 상회하는 그런 지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전이 안도감을 줄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일단 깔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과거에 온라인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 3일 슈퍼하이리에요. 후보군이 좀 한두 명으로 압축이 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여기에 따라서 샌더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에 있어서 원상복귀였었어요. 현액 21%에서 35% 상당히 좀 부담되겠죠.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.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.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소폭이에요. 그리고 자유무역을 고수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 쪽에 있어서는 후보가 오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중도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을 했고요. 시장에 있어서는 샌더스 후보의 보건 쪽과 대형 기술업에 대한 정책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
한국 시장도 좀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MSCI 한국 지수를 보게 되면 4%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나름대로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다우지수 한번 볼까요?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죠. 자,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 얼추 다 왔네요. 그죠? 나스닥 한번 볼게요. 나스닥도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 얼추 다 왔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S&P 500 한번 볼까요?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.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 일단 나왔네요. 자, 하락에 있어서 1차적인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.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서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절반 자리대에 되돌림 자리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한국 야간 선물 시장 0.83% 상승을 했습니다.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.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만에 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.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, 기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, 일단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1,500억 좋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해준다면 시장에 있어서의 신뢰성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, KTNG, SK텔레콤, NC소프트, 카카오, 셀트리온, 포스코, 넷마블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. 삼성전자가 드디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포진이 되어 있네요. 상당히 좀 많은 금액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삼성전자로 좀 매수를 했었고요. 업종 대표주들이나 성장 섹터, NC소프트나 카카오, 셀트리온 같은 성장 섹터를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관의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, 하이트진로, 대한항공, 농심, SK호텔신라, 삼성 SDS 이런 종목인데요. SK하이닉스 단기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이고 성장 섹터죠.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뭐 SK호텔신라, 삼성 SDS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 위주로 그리고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 전일의 순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네페스, 셀트리온, SK, SFA 반도체, 컴투스, KMW, 알테오젠, LNF, 젠백스, 키스트, 셀리버리, KH바텍, 서울반도체, ST큐브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했습니다. 성장 섹터나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전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줬어요. 양매수가 좀 들어와준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. 근데 다만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오늘 또 연속성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들을 기대해봤으면 좋겠고요. 기관의 주요 순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, ITM 반도체, 원익 IPS, 네페스, 오스코텍, KH바텍, 심텍, BH, 메지온, MC넥스, 셀트리온 헬스케어, 테스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했는데요. 성장 섹터, 특히나 IT 섹터 위주의 순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여전히 수급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연속성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잠깐 지수를 한번 봅시다. 기술적인 흐름상에 놓고 봤을 때의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11선, 2차 목표치는 21선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오늘 기준으로 해서 11선 자리대가 2059포인트 얼추 11선 자리대인데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 그 자리대를 보게 되면 2112포인트 자리대가 일단 절반의 되돌림인데요. 241선 언저리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일단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금일 만약에 추가 상승,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뭐 종가 매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은 변동성 구간이에요. 밀린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대세 하락 없고요. 대세 상승 또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당 기간 박스권역에서 진행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. 내린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
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수급 개선주 위주로의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하고요. 역별 섹터의 종목군들을 좀 멀리 하자라는 거, 산업재 섹터가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역별 종목군들은 여전히 멀리 하자, 한 발 물러서서 보자,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한국은 안정적인 시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미국은 조금 불안합니다.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도 좀 나중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ITM 반도체, 네페스, ICD,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.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.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뭐 ICD 같은 경우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등락 과정을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날 미국 시장에서 건강 쪽에 있는 섹터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요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니까 조정 시에는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조정 시에는 뭐 매수해도 좋다라는 부분들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특이한 뉴스, 한번 관심 있게 좀 볼만한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. 뉴시스에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을 좀 캡처를 했어요.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는 삼성전자가 좀 차지를 했죠. 중급형과 보급형의 스마트폰 효과로 인해서 삼성이 1등을 좀 차지했다라는 부분들이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화웨이 쪽과 애플이 없는 미국 5G 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74%의 시장 점유율로 독점을 하고 있다. 이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,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전히 5G 쪽,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,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거기다 이제 폴더블까지 출시를 하면서 화웨이 쪽과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. 그 부분도 좀 흥미롭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들이에요. 여전히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. 오늘도 시장의 흐름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아직까지는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신용잔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월 3일 기준으로 2,700억 정도 반대 매매가 좀 나왔네요. 신용매매 3일날 화요일 기준이죠. 화요일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요 날이네요. 이날 2,700억 가까이 신용잔고가 줄어들었다.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죠.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